네, 오랜만에 하는 우리 탱커 아니고 저기 북텔링입니다. 자, 연결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책을 끝낼 거야,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영상으로 또 따로 이게 운전 중에 보시는 분들이 녹화한 거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제가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같이 프로모션 하셔가지고 형제레그 스폰서님 파트너분들 같이 함께 들어오셔서 직접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작해 볼게요. 오늘 346페이지 비유 할 차례죠. 비유.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앞에 이때까지 이제 패턴을 깨트리는 것, 그리고 내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단어들이 있고, 그리고 또 고통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순간적으로 나의 감정을 바꾸어서 나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으로 나를 이끌어내고 심지어 나의 고통을 오히려 지렛대로 써서 긍정적으로 액션을 할 수 있을 그런 파워를 내는 법을 배우셨어요. 앞에서.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아주 작은 우린 표현이나 제스처나 그다음에 내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 여러 가지의 형태로 배웠습니다. 자, 이제 비유가 운명을 만드는 기적의 힘이다. 이건 저희가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우리 나한테 적용을 잘 할 수 있으면 있는 게 1번이에요. 뭐든지 이 책은 지금 모두 나한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동시에 상대에게도 적용되는 우리가 나를 동기부여 잘 할 수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동기부여 성공의 핵심은 상대의 동기부여를 일으키고 상대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상대를 에너지를 높일 수 있다면 성공은 따라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 책에 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든 끝에는 상대를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럼 게임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이신 이분도 강의를 통해서 한순간에 그의 감정을 바꾸어서 에너지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우리가 아메이를 하면서 그것만큼 큰 기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걸 연습하는 거죠.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연습을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딴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래서 진짜 있잖아요. 첫 번째 아메이에서 제가 들은 게 나를 후원할 수 있으면 100명을 후원할 수 있고 남편을 후원할 수 있으면 1000명을 후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제일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후원할 수 있게 해봅시다. 비유, 운명을 만드는 기적의 힘입니다. 자, 여기 보면 비유는 우리가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그죠? 앞에도 그 비유 단어, 좋은 단어, 멋진 단어 한 가지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형태의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를 쓰는 것. 그래서 섹스피어를 읽어야 됐다.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유도 섹스피어 작품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도 많습니다. 자, 운명을 만드는 기적의 힘을 보면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 더 이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지금이 기로야. 완전 실패야. 뭐 깊어서 어쩔 줄 모르겠어. 물에 빠져 죽을 거야. 정말 행복해요. 막다른 길에 다다랐어. 내 책임이 아주 막중해. 인생은 즐거워. 지금 최악이야. 막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의 표현인데 비유를 모르면 인생을 모른다. 그리고 장장가 논어인가 잘 모르겠어요. 비유, 비유를, 비유의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어를 모르는 거다. 또는 철학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비유 이꼴 철학이다라고까지. 그러니까 철학이 높은 사람일수록 비유를 잘한다. 보면 옛날에 시좀 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뭐 이 비유잖아. 비유. 우리가 국어 시간에 그렇게 시에 무슨 비유고 그걸 또 어떻게 또 해석을 하고 막 수준이 높을수록 비유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표현의 비유가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그 비유가 그 사람의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것 거기까지 가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일반인이 아니에요. 책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어령 씨 책을 보면 이어령 선생님 책을 보면 그런 비유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가장 저에게
가장 깨달음을 주는 비유, 감탄을 주는, 깨달음보다 감탄을 주는 비유는 처음처럼. 처음처럼. 술 제목인 줄 알았지. 그죠? 그 술 회사가 그걸 샀잖아요. 처음처럼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샀잖아요. 그죠? 지은이가 누구예요? 이렇게 좋아하면서 이 명사를 모른다. 어, 처음처럼. 있어요. 그죠? 다 아는 그분이에요. 아, 쪽팔려. 그죠? 제가 명사를 기억 못 합니다. 거기에 보면 짧게 다 표시를 했는데 그 안에 어떤 거는 한 페이지, 어떤 거는 몇십 페이지를 적을 만한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 그 문구를 어떻게 찾아냈을까? 늘 쓰는 단어들인데도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처럼이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읽지는 않았고 지금도 가끔씩 펴서 두세 장씩 이렇게 읽어요. 되게 재밌어요. 저 책상에 서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탁 진짜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비유는 그 사람의 철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347페이지에 굵은 줄이 굵은 글자 우리가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에 비교하여 설명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바로 비유이다.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에 비교하여 설명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비유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348페이지에 이런 비유들 메뉴에 보면 어둠 속에 있다. 머리를 무리로 내밀기 위해서 애쓰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 다음에 또 당신이 힘든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는 지금 성공의 다리를 오르는 중이야. 힘들기는 힘들다는 느낌이지만 뭔가 멋있죠. 그죠? 어, 근데 밑에 보면 머리를 무리로 내밀기 위해 애쓰고 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거 아닌가. 당신이 시험을 당할 때 당신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바다를 헤쳐나가고 있어. 라고 말하면 전혀 다른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당신이 시간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천천히 흐르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시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바뀌지 않은가. 즉 인식과 경험이 바뀌는 거죠. 인식과 경험이 바뀌는 것. 내가 말을 하면서 내가 제일 많이 듣죠. 그래서 비유를 함으로써 내 생각에 대한 나의 경험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나 미팅장에 진짜 끌려가고 있어. 절대 아니죠. 나는 이 미팅에 가서 이런 것을 배울 거야. 나는 이 미팅이 너무 좋아. 나는 이 미팅이 있고 게임 같아. 나는 이 미팅에서 한 번 갈 때마다 내 퀘스트가 늘어나고 있어. 나는 무기장착하러 가. 나는 아이디어를 얻으러 가. 나는 우리 좋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 나는 좋은 에너지를 얻으러 가. 오늘은 어떤 에너지를 얻을지가 되게 궁금해. 너무 많잖아. 미팅을 가려고 하는 좋은 문구들이 비유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나는 미팅을 어떻게 얘기하면서 들어오시고 또 가시나요? 여러분 23일 날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코스튬. 아씨 뭘 하노? 진짜 그런 거 왜 하노? 가기 싫어요. 그러면 말부터 옆에 사람까지 전부 다. 그런데 어때요? 나는 인생샷을 만들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한 명 내 혼자서 공주 옷 입으면 미친년이지만 다 같이 입으면 어때요? 그게 어때요? 그게 뭐 완전 뭐라는 우리 파티지. 그걸 어떻게 해요, 아줌마가? 나는 이런 곳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와, 이런 진짜 멋진 파티가 있다니. 내가 거기 갈 수 있다니. 나는 이번에 이런 코스튬에서 인생샷을 만들 거야. 난 짤 만들어 갈 거야. 나는 왜 있잖아요. 우리 인스타에 짤용 엄청 많이. 그래서 형제 파트너도 잘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짤 만들 거야. 이런 짤 만들 거야. 너무 재밌죠? 기대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랑 비유하는가가 나의 경험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분들은. 그리고 당연히 그분들은 배울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올 때부터 다른 비유를 하고 왔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인 학습 방법 중에 하나도 비유이고 학습이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연상을 만들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굉장히 방금처럼 학습이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연상을 만들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인데 비유가 바로 이런 학습의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소비자 만들 때
내가 팔러 간다. 오늘은 뭘 팔아야 되나? 사겠나? 그 인간이 사겠나? 이제 표현 자체가 그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만날까요? 오늘은 저 사람 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예스를 한다면 어떤 걸로 예스 할까? 어떤 걸로 노 할까? 그럼 만약에 노를 하면 왜 그럴까를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사업 설명을 테스트하러 간다는 거죠. 이게 통과가 될지 안 할지. 노를 받으면 와, 내 사업 설명이 아직 고쳐야 될 부분이 많구나. 뭐 그런 거. 아니면 오늘은 어떤 관심사를 가진 사람 만날까? 이 사람의 관심사는 무엇일지가 되게 궁금해서 나가는 거죠. 이 사람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되게 설레게 사람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죠. 자꾸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관심사가 어딜까? 내가 못 맞췄네. 다음에 또 만나. 한 번만 더 만나면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 만나고 한번 만나보자고. 마음에 안 들 때. 난 너의 관심사를 지금 알고 싶을 뿐이야. 그러니까 또 만나자고 하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막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개념으로 다가섭니까? 자, 그래서 가장 비유를 잘한 사람 중에 또 누구를 들었냐? 예수님을 들었던 거죠. 다음 페이지 옆에 보면 석가모니, 중간에 보면 모함마드, 공자, 노자 등 모든 위안 스승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해 왔대요. 종교적인 믿음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가 뛰어난 스승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맞아요. 그죠? 그의 메시지 내용이 사랑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파한 방식이 특이한 설파한 방식이 그래서 처음에 그걸 들어보면 읽어보면 그 성경에 보면 그 처음에 기적을 일으킬 때 어부들을 배에다 이렇게 태워놓고 아무리 그물을 해도 잡히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내가 말한 대로 가서 이게 그물을 놔봐라 해가지고 그물을 놨더니 먼저 배가 무너질 만큼 고기가 쏟아져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줬단 말이야. 나를 믿을 기가 안 믿을 기가 이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모든 이야기들의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고기 잡는 것에 비유해서 설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기 때문에. 고기 잡는 사람한테 건물을 이런 식으로 짓듯이 우리가 네트워크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대가 이해할 만큼 저는 요거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험하시는 분을 만나면 보험의 요런 거랑 우리의 요런 거랑 비슷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라고. 선생님을 만나면 미술 선생님을 만나면 미술을 애들 가르칠 때 이렇잖아요. 그것도 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학습지 선생님을 만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습지 선생님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럼 애들을 10분씩 단위로 애들을 막 엄청 숫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10분씩, 20분씩 단위로 다 움직이면서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하루에 몇 명 해요? 학습지 해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 몇 집 하나요? 20집씩 해요. 많이 하면. 음. 작게 하면 그러니까 못 잡아서 6집 이렇게 하면 못 먹고 살아요. 매일 가는 집도 있고 일주일에 이렇게 돌아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집도 있고 잘하시는 분 막 20집 하거든요. 그래서 막 회원을 그렇게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시간이 분초 단위로. 그런데 그분에게 하루에 한 개 정도 어른 학습지 하시는 거 하실 수 있지 않아요? 한 개, 20분. 그건 하지. 어른 학습지 다 이렇게 자료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애들이 그렇다고 다 알아듣나, 어대. 못 알아듣잖아요. 하루에 한 개씩이면 하루에 한 개, 일주일에 7집이야. 겹치면 3일에 한 번 정도 반복 수업을 하면 돼. 그렇게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 어른 학습지 하면 3년 지나면 다이아몬드 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건 할 수 있겠어요. 이러는 거지. 그러면 학습지를 하려면 가르치는 법을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게 복제잖아. 저랑 2달만 원리부터 딱 배워보시고 해보자고. 그러면 예스를 해요. 이게 비유죠.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그분의 아이디어를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49페이지는 어부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데 그물로 퍽 이렇게 낚잖아. 그거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밑밥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그 중에 몇 명이에요? 12사도가 나왔잖아. 출신이 어부잖아. 아 하고 깨달은 거예요. 단 한마디의 비유에 이것이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하는지를 자기의 노하우를 탁 들고 깨닫는 거죠.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49페이지 그 밑에 이걸 보면 예수는 비유로 설교하면서 복잡한 생각들을 단순한 이미지로 전환시켜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스토리텔링의 대가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힘과 구원의 약속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평생을 바친 분이다. 예수님도 비유를 했어요. 그에게 맞는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란 굉장히 높은 의식의 수준, 철학이라는 얘기 이해가셨어요? 비유는 철학이다. 비유를 못하는 사람은 철학이 없다. 또는 못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유를 할 수 없다. 비유가 창이에요. 여러분은 아메이 사업 설명을 상대에게 어떤 비유, 나에게는 어떤 비유를 하시나요? 저는 그래서 우와 게임이다 이런 생각. 게임은요 어때요? 여러분 실패하면 다시 하죠. 게임을 한번 했어. 500원을 넣고 게임을 했어. 그래서 딱 안 됐어. 500원 더 넣어. 이렇게 또 실패가 상처가 아니잖아요. 짜증은 나지. 그렇게 아메이를 하고 계시나요? 당신의 일들을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하시나요? 너무 가벼워지잖아요. 또 도전하고 싶잖아요. 어쨌든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어쨌든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것이 동기부여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비유에는요. 비유에는 350페이지에 보면 보편적인 비유가 먼저 나와요. 보편적인 비유. 보편적인 비유. 그래서 보면 보편적인 비유는 다들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죠? 왜 비유를 해야 되냐면 비유는 감정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빨리 깨닫고 감정을 바꿀 수 있죠. 351페이지에 위에서 디디디디디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쪽 CEO가 감정을 이제 변화시켰는데 이거 좀 이해해야 되게. 그래서 어떤 CEO, 1번의 CEO가 있고 2번의 CEO가 둘 다 잘하는 사람인데 한 명은 글쎄 그자들이 우리 머리에 총을 겨누고 우리를 상자 안에 가두려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그래서 당신도 이런 상황에 갇혔다고 믿거나 이런 상황을 표현한다면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 막 계속 화를 내면서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꼭 해야 하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 동기부여는 된 거죠. 흥분을 하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비유를 바꾸면 감정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라벨이니까. 그렇게 이제 비유를 바꾸면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거죠. 요 밑에 보면 그러니까 패턴을 빨리 깨뜨릴 수 있는 거죠. 파란색은 생각하지 마세요. 파란색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파란색만 보여요. 이해갔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부정과 긍정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Q&A를 할 때 방향이 아메이가 부정적인 걸 풀어주려고 하면 더 부정적으로 된다고요. 사람을 데려오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 봐라 사람 데리고 오는 거 아이가 하면서 더 막 몰려가지고 나랑 얘기하면 결국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 머리. 다르게 아예 풀지 못하겠으면 다르게 아예 다른 거. 그리고 사람 데리고 온다 치자. 그런데 그게 다른 데 사람을 데리고 가면 영화관에 사람을 데리고 가면 그다음에 내가 마트에 사람을 데리고 가면 아메이마트에 사람을 데리고 가면 함께 가는 거죠.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서로의 플러스가 될까요?
그 플러스, 서로의 플러스가 되고, 이게 단어를 바꿔보니까 생각이 딴 데로 옮겨가는 거죠. 어떤 플러스가 있을까요? 어떤 플러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겠죠? 데리고 간다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탁. 그죠? 그래서 뭐 그게 꼭 데리고 간 걸까요? 그게 사람을 꼬신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꼬신 게 돼요. 아메이는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이 샀잖아. 이렇게 그 파는 거예요. 그러면 파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메이 뭐 마트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구매. 그렇게 구매하는 사이클 중에 하나가 사이클이 아니고 구매하는 뭐 매체 중에 하나가 아메이지 않아요? 구매는 누구나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매 어디서 하세요? 좀 더 혜택이 많은 곳에서 구매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사람들의 니즈죠. 그런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구매 선택지만 알려준다면, 좋은 점만 알려준다면 구매하지 않을까요? 자, 판매라는 게 말이 안 나오니까 오히려 몰입이 안 되죠. 그래서 Q&A를 잘못 풀면 안 된다고. 그래서 Q&A보다는 가야 할 목적지를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35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온 세상의 짐을 다 짊어에 지고 있는 것 같아. 오, 뭐 말만 들어도 무겁다, 맞죠? 그 다음에 막 극복할 수 없는 벽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메이를 막 하다 보면 해도 안 되는 구간을 만나게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페이지를 보면서 나 진짜 아메이는요, 아메이를 하면 이 책이 다 이 책대로 되었어요. 이 책을 안 읽어도요. 우리 사실 탱코하나 너첸볼트, DBC, OM을 열심히 들으면 이게 다 이런 거, 성공은 다 갖구나 느낌이 와요. 그 막 극복할 수 없는 벽. 그게 저는 고서핀이에요. 사파이어 갈 때 극복할 수 없는 벽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스피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메이를 하면서 난감한 정말 큰 벽, 만리장성 같은 벽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쫙 벽이 있길래 이 박으면 내가 죽겠다 싶은 거예요. 못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옆으로 가면 문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옆으로 막 간 거죠. 그러니까 파운더스 플래티는 계속 유지한 거예요. 옆으로. 계속 Q12을 유지하면서 그것도 힘들었어. 옆으로 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옆으로 간 노력을 했잖아. 그래서 또 구멍이 있나? 또 구멍이 있나? 또 구멍이 있나 보니 아무리 옆으로 다녀도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 않고 유지인 거 계속 옆으로 다녀도요. 구멍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끝인가? 내가 여기가 끝인가?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이런 느낌이었어. 이걸 기어 올라가지고 저걸 넘으려니까 도저히 그건 할 수 없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 돌아가야 될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야 되나? 벽이 뚫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미팅에서 계속 그큰 미팅에서 FED, OSR 그리고 이글코아 미팅 이런 거 있잖아요. 스페셜한 어떤 미팅, BBS, 이글코아, 에메랄드 스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스피치를 계속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벽이 혹시 커튼인데 모양이 벽 모양이가 내 눈에 벽으로 보이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건 벽 모양 커튼이야. 그러니 벽이 아니니까 지나가면 돼. 뚫고 지나가면 돼.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네가 벽처럼 보이는 걸 거야. 한 번만 믿어보자.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벽 모양 커튼이야. 만약에 박았는데 대가리가 깨지면 그 벽이겠지만 아닐 거야. 벽 모양 커튼일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도전을 했어요. 재정비를 해서 전면 승부를 한 거예요. 진짜 한번 뛰어보자. 그렇게 해서 저 뒤에서 막 죽어보자 싶어가지고 바바바바박 막 뛰어서 딱 들어갔는데 진짜 벽 모양 커튼인 것이 느껴지는 거야. 이거구나. 할 수 있었네. 도전을 끝까지 하니까 되네.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파트너가 포기할 것 같으니까 또는 파트너가 안 되니까 거기서 나도 같이 포기한 거예요. 뛰어가니 가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벽 모양 커튼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 밑에 보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벽에 부딪혔어라고 말한다면 이제 그 벽에 구멍을 뚫어보게. 그 벽에 구멍을 뚫어보게. 이렇게. 맨 밑에 보면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더는 할 수 없어요. 그쪽은 놔주고 이쪽으로 오게. 이렇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자, 이거 하다가 여러분 스톱 되면 오늘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10분 남았네 아직. 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밑에 보면 그 상황을 맡겼다고 표현하는 순간 당신은 실제로 그렇게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비유해야 된다. 이런 비유 제가 제일 싫어요. 스폰서님, 제가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아미 그만둘라고요.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표현이지만 그만두게, 뭘 왜 표현을, 비유를 꼭 그렇게 해? 제가 진짜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진짜 아미 그만둘 생각으로 도전할 거예요. 그게 무슨 비유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비유해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조심스럽게 비워야 한다는 거 게임처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인생은 또 도전이죠. 또 살아야 돼요. 내년도 또 살아야 되고 오늘도 또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막 어떻게 오늘을 또 살까가 아니라 새로운 날이 왔어. 어제까지는 필요 없는 거잖아. 배웠으니 난 어제까지 살아서 지식이 있고 오늘 새로운 날이야. 그래서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알 수 없어요. 내일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그래서 그녀가 중년에 미끄러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나는 끔찍한 말을 썼다. 나이가 먹을수록 지혜가 더 성숙해지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고 실망스럽게 표현한단 말인가.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진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비유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번 목표가 안 되면 전 진짜 뭐 포기할 거예요. 진짜 안 할 거예요. 진짜 그게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비유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것도 좋은 비유가 아니에요. 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서 꼭 해냅니다. 좋은 비유죠. 그죠? 자,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354페이지에 당신의 삶은 무엇에 비유합니까? 저는 밑에 걸 안 읽고 뭐라고 썼냐면 이게 보면 내게 있어서 인생은 끊임없는 전투와 같소. 라고 말하거나 인생은 그 자체가 전쟁이지요. 말한다면 당신은 그런 비유의 말과 더불어 실제로 인생은 전쟁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아인슈타인이 태양계의 원자와 이걸 비유할 때 그 시절에 맞게 딱 비유를 했거든요. 읽어보면 알아요. 그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믿음에 따라 행동한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밑에 이렇게 적었어요. 아메이. 어렵지만 정말 저는 해볼 겁니다. 아메 진짜 아메가 어렵지만 해볼 겁니다. 이미 어떤 믿음이 있어요. 어렵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자, 아메이 재밌어서 해보는 거예요. 아메이는 게임 같아서 저는 해보려고. 저는 아메를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재밌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메가 되게 재밌어요. 도전할 맛이 나요. 좀 뭔가 안 잡히는 신기루 같지만 신기루 같아요. 그래서 도전하고 싶어요.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너무 좀 재미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한번 잡아보려고요. 사업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찾으면 나오는데 내가 오늘도 그 찾는 게임을 하는 중이에요. 오늘 당신이 그 게임에 답일 수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뭐 영화의 한 장면의 대사 같지만 인생이 대사죠. 내가 만든 대사, 내 시나리오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다가 게임은 아메이는 게임이다.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밑에 인생은 게임이다 있는 거. 나 이거 안 보고 있거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와 보면 인생을 시험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생은 1등 아니면 낙제. 그 중간은 없다. 이러니까 1등 안 하면 계속 자기는 낙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1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은 경쟁이다. 그러면 이겨야 할 대상자가 있다는 거죠. 이겨야 할 대상자가 경쟁이다니까. 대상자. 왜 자꾸 아멘은 경쟁이다 하니까는 다 적으로 보이고 경쟁 상대가 얼마나 어려워요. 계속 이거 파이팅을 계속 싸움이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인생 게임이다. 경쟁은 좀 밑에 보면 경쟁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이 게임이라면 패배자들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패배는 뭐라고? 다음 또 도전할 수 있고 또 많은 기술을 또 익혀서 또 도전할 수 있는 거 너무 괜찮잖아요. 맞죠? 그렇게.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어떻게 생각했다? 삶은 신성하다. 막 이러니까 막 계속 경외감 있게 삶을 신성하게 내가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반면 인생은 또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래서 인생은 또 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아한 리듬감이 있을 수 있고, 팝핀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비유를 여러 가지로 확장해라. 네 번째 줄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유도 여러 가지로 확장해야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어떻게 비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파트너를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저는 저의 파트너를 저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은 당연히 보호해야 되고 보관해야 되고 그리고 닦고 쓰고 금이 있으면 계속 쳐다보고 사랑한다 하고 닦아야 되겠죠. 그죠? 금에 흠집 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죠. 저는 내 파트너가 내 소비자들이 저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래서 뭐 핀찬을 하거나 이러지 않죠. 그죠? 나의 네트워크는 내 자산이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늘려야죠. 늘어나면 기뻐해야 되고 줄어들면 슬퍼해야 되고 화가 나야 되고 내지는 줄어들면 다시 어떻게든 보유하고 또 넓혀 나가려고 하는 거죠.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파트너를 돌보아야 되는 자산이죠. 그냥 놔두면 유령 건물 되잖아요, 건물. 그래서 닦고 쓰고, 막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야 잘 팔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소유한 회사를 내 자산이라고, 자산으로 그들이, 고용한 사람을 내 부채라고 비유한다.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밭에, 수확할 밭이라고 비유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인생은 경쟁이다라는 보편적인 비유를 인생은 게임이다라고 바꾸기만 해도 여러 분야의 삶에서 경험을 동시에 즉시 삶의 경험을 동시에 즉시 바꿀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비유를 하고 계시는가요? 357페이지에 하나의 보편적인 비유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즉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시 바꿀 수 있다. 파트너는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다 밑둥구리 다 닦아줘야 되고, 그리고 막, 뭐, 스폰서는 내가 어쨌든 뭐 순봉만 해야 되고, 이런 비유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파트너는 자산이죠. 소중히 다뤄야 돼요. 스폰서님은 내 자산 늘려주는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사랑해야죠. 너무 좋죠. 스폰서의 전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막 나의 자산을 늘려주시는 분이니까 여보세요 일어나서 받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비유를 한다면 그 순간적으로 감정이 바뀌는 거죠. 미움의 감정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전진의 감정을 가지십시오. 어려움을 닥치면 이건 게임이고 벽을 만나면 다른 구멍을 찾거나 벽 모양 커튼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도전하세요. 그리고 박아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마는 조금 부딪힐 수는 있어도 그런 어떤 특이한 방법에 비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58페이지에 지금까지 중간에 경험을 변화시키는 어휘와 보편적인 비유를 이용해서 부정적인 강도를 낮추는 방법 이런 거를 이야기했어요. 자, 내일은 올바른 보편적인 비유를 선택할 수 있는 걸 하겠어요. 자, 20초 남았습니다. 40분. 꺼지면 폭발합니다. 이거 괜찮다, 맞죠? 내가 억수로 짧아진다. 막 빨리 진행한다. 그래서 자, 사진 빨리 찍어요. 자, 누구? 아무나 찍어라, 빨리. 없나? 자, 찍습니다. 네. 2, 1, 끝! 안 터지나? 40분인데. 45분짜리에요, 이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끝났어요. 여러분, 자, 굿나잇! 안녕!